결국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프티 사태를 덮으려고 했던 세력, 피프티 사태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옹호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 알 수 없는 뒷조작을 했었다라는 의혹들 하나하나 정말 파헤쳐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번 피프티 사태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역대 최악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라는 평가가 대중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의견들이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피프티 사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후폭풍의 직격타가 그야말로 최악의 여론 상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피프티 멤버들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행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편파 논란의 폐지설까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죠. 결국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칼럼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쭉 읽어드릴 테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프티 사태와 K-POP 기획사의 미래, 대중문화평론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억울한 일이었다. 피프티 분쟁 사례에서 최대 피해자는 바로 피프티 멤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외려 가해자가 된 것이다. 오랫동안 육성해준 흑수저 소속사를 버리고 다른 좋은 금수저 소속사로 이전하는 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잦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피프티 멤버들이 부정적으로 각인됐다. 물론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조차 언론 플레이의 소산이었다. 그들의 법정 투쟁은 외주 프로젝트 대표와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미 활동하기 전부터 배태하고 있던 고름이 터져나왔을 뿐이었다. 즉 소속사의 전 근대적인 재무구조와 매니지먼트에서 기인했고 그 틈을 비집고 외주사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 피프티 분쟁 사례는 전형적인 도구화의 사례였다. 여기에서 도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 음악산업에서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중심이었다. 도구화의 하나는 K-POP 아이돌 음악 장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익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화에는 K-POP 아이돌 음악에 대한 애정은커녕 사실상 관심도 없다고 봐야 한다. 성공한 K-POP 기획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하이브, SM, JYP, YG 등 K-POP 아이돌 음악에 애정을 가지고 그 기획사 대표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던 주축 세력들이었다. 오히려 그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피프티 소속사의 대표는 애정도 열정도 없이 상장을 목표로 피프티 구성에 자본을 투입하고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외주에 아랫도급을 주었다. 더구나 그 자본은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담보를 통해 대출받은 셈이었다. 그 담보는 바로 걸그룹 피프티 멤버들이었다. 글쎄요, 제 평소에 이 평론가분의 글을 잘 읽는데 왜 이런 글을 적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읽다 보니 불안해집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도구화는 바로 멤버들이다. 대부분 10대부터 멤버들은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7년 반 이상 데뷔를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활동 미래에 관심이 없었다. 외주 프로젝트 책임자마저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저작권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태의 공방은 소속사 대표와 프로젝트사 대표 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실상은 도구화로 일회용 걸그룹으로, 즉 쓰다 버리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무능은 피프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룹으로서 인기를 끌자마자 인기를 끌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황금 알에 낳는 닭을 죽게 만들었다. 소속사 대표와 외주 프로젝트 책임자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 무리한 스케줄로 멤버들의 건강은 악화했고 기본 권리조차 전혀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유명 인지도에 비해 그들이 더 이상
소속사에서 활동하기에는 상처가 컸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와중에 참고 인내하며 활동하는 것은 모순을 심화시키는 길이었다. 더는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 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금수저 기획사로 옮기려는 전략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배은망덕한 이들로 프레임을 형성했다. 치밀한 소속의 전략에 오히려 젊은 청춘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좀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전 세계 팬이다. 현재 피프티피프티의 상황은 이후 좋은 활동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만약 법정 다툼에서 이긴다 해도 말이다. 그들이 다시 피프티피프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팬심은 미래의 피프티피프티에게 향할 수 없겠다. 가슴 아픈 일이다. 소속사와 프로젝트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모처럼 형성된 팬심이 무너지는 현실은 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통해 K-팝의 민낯이 드러나며 국가 브랜드 자체도 훼손이 됐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부각해줬다. 피프티피프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K-팝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안한 재무구조를 통해서 수익 배분 구조가 불투명한 기획사는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업계의 자율로 시작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기획사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것은 팬들에게 민주주의적 선택을 하게 한다. 이제 K-팝은 하나의 세계 장르가 되고 있기 때문 그것은 세계 청춘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입지가 구축되고 있는데 아이돌 멤버들을 혹사하여 성장이 유지된다면 반드시 팬들은 인지 부조화를 통해 장래에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는 K-팝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이다. 왜 이런 칼럼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분은 피프티피프티가 피해자다. 열심히 활동하려 했을 뿐인데 안성희 씨와 전홍준 대표님 사이에 이익 추구를 위한 다툼에 끼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만 보고 혹시 칼럼을 작성하신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런 전문가분들조차 이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이 멤버들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정말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번의 말씀처럼 이 멤버들이 그저 열심히 활동하려 했는데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익 추구를 위해 중간에서 피해를 봤다라면 글쎄요. 이 피프티 상표 추원 60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기사에 나옵니다. 피프티 상표권 무려 60개 출원 정황에 누리꾼들 이해가 안 간다. 피프티 부모님들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인가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고 상표권 등록 비용만 1,536만 원입니다. 과연 이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을까요? 그것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가처분 소송을 갑자기 보내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칼럼에서는 몇 가지 잘못 짚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이 사실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지금 CCTV, 다이어트 등등등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멤버들이 너무나 힘겹게 고군분투한 도구화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멤버들은요, 오히려 소속사의 대표님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대중들은 개 돼지다. 금방 잊혀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중들은요, 굉장히 현명하고요. 굉장히 팩트에 근거한 자료들에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마녀 사냥에 휘둘리는 과거 80년대, 90년대의 여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팩트를 보고 이것이 증거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사람들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팩트에 입각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이분의 말씀처럼
피해자이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런 억울한 입장일까요? 정말 그랬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대중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왜 이때까지 기다려줬고 왜 이때까지 안쓰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지를 이 평론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피프티 멤버들 정말 잘못이 없을까요? 피프티 멤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여줬던 황당무계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의 부모님들의 행태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60개의 상표권을 1,536만 원을 들여서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애시당초 말씀드렸죠? 이 멤버들이 CCTV로 감시를 당하고 부모님들이 싸준 반찬이 바닥에 패대게 쳐있으며 나아가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 그 모든 횡포의 뒤에는 바로 B사, 배기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더 충격적인 증거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피프티 닭가슴살 버터커피 월 5.5만원 부실 식단 음식 패대기 어트랙트 더기버스 다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쭉 열어보니까요.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제대로 식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라는 반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피프티의 부모님이 해주신 반찬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친 음식 패대기 사건은요.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했던 외주업체 더기버스 관계자가 모두 있었다라고 이 언론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텐아시아 언론사가 단독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소속사 어트랙트는요. 피프티에게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월간 약 726만원의 식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월 평균 22만원을 사용하는 거죠. 연도별로 연습생 멤버가 다르지만 정산 시 멤버 수인 4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명당 한 달 식비 평균 5만 5천원을 지출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3개월 중 12개월간 회사에서 지원한 식비는 0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당당하죠. 뿐만 아니라 데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는 매니저가 식사를 제공했는데 정산 내역에서 직원과 멤버의 식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트랙트가 부담한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726만원의 비용을 멤버별로 정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속사가 짜줬다라는 식단을 보니 닭가슴살과 버터커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닭가슴살, 버터커피만 식단으로 제공이 됐는데 회사 출근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6월의 경우 연습생을 포함한 멤버들이 한 달에 100만원어치를 먹었다라고 소속사는 정산을 했습니다. 이 기간 피프티 연습생들의 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3개월간 닭가슴살과 버터커피에 든 돈이 172만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1년 3월에는 포토 스태프들의 반값 36만원까지 멤버들의 밥값에 포함이 되었고 2021년 5월에는 디톡스 재료로 102만원을 지출했으며 2021년 당시 연습생을 포함한 멤버는 5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들은 이 같은 식단 문제가 너무 부실하여 멤버들의 건강에 해칠 것을 우려를 했고 실제 2021년 하반기 트레이너의 피드백 내용을 살펴보면 단백질, 야채 부족, 아침 챙겨주세요, 영양소 공급 부족, 필수 영양소는 섭취 필요, 곤약 젤리는 간식으로만 섭취, 식사 대용으로는 안 된다 등등 영양 부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멤버들과 가족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니 2022년 6월에 가서야 영양사와 한 차례 상담을 했고 이후 멤버들은 그해 8월부터 7개월간 근처 샐러드 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멤버 한 명당 하루에 10,000원으로 제한된 금액이었다라고 해요. 이 가운데 2023년에는 아티스트 식단 정산 비용에서 직원의 식단을 또 이 아티스트에게 전가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피프티 소송 대리인 유영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속사는 멤버별로 식단만 지어줬을 뿐
식재료 구입, 조리, 식사는 대부분 멤버들이 해결하고 사진 촬영으로 회사에 보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이 보낸 음식을 회사에서 거실에 내던졌다. 음식 패대기 사건도 논란이 됐는데 최근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멤버들의 부모님이 보낸 음식을 거실에 던졌다라는 이 내용, 소속사에 CCTV도 있었다,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 백이사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장에는 어트랙트 관계자와 더기버스 관계자 모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패대기 사건 역시 더기버스 백모 이사를 비롯해 어트랙트 소속의 매니저 팀장 김모 씨, 최모 매니저 A 씨, 최고 매니저 B 씨가 함께 자리에 있었고 회사 측의 인물은 총 더기버스 1명, 어트랙트는 3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취재 결과 이 사건이 2021년 7월 6일 강남 트레이닝 센터에서 벌어졌고 회사 관계자들이 숙소에 있던 당시 연습생이던 피프티 멤버들의 개인 물품과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물건들을 센터로 가져와 바닥에 펼쳐놓고 멤버들을 혼낸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프티 관계자는 2021년 7월은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한 몸으로 움직인 시점이라 멤버들은 두 회사의 구분을 의식하지 않았다. 두 회사를 구분해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는지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기버스의 직원과 어트랙트 직원이 같이 멤버들을 과도하게 통제했다. 팩트는 소속사의 직원들이 때로 연습생들을 불러다 세워놓고 막말하면서 혼을 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센터 내에 과다하게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CCTV는 숙소, 집 앞 현관 쪽에도 있었다. 2021년 7월 6일자 CCTV 자료인데 아직 보관한 것을 보면 모든 처리를 감시와 통제 속에 기록에 남긴다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목적 아래 설치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CCTV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사무실에서도 직접 모니터링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한 중소기획사 대표가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중소형사에서는 아이돌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너무 풀어주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 아이돌을 육성하는데 아이돌들의 자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식단 관리 등은 소속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매니지먼트다. 라고 꼬집어 이야기했는데 자, 이 사태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땐 좀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요번에 이진호 유튜버가 또 영상을 새로 하나 올렸죠? 여기 보면 이 멤버들이 직접 이 PD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가 있습니다. 보면 PD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감사히 잘 받았다라면서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라면서 자신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나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하여 종합적인 가치 판단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다루어 공정성 있는 방송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만 봐도 이미 사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 충분히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진호 유튜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성 있는 보도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팩트 근거가 전부 다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하여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 방송 프로그램은 그 반대인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편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다 있었다. 도대체 이 언론사가 주장하고 있는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이라는 것을 왜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가 저의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멤버별로 식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피프티 즉 소송 대리인의 이야기이고요. 나아가서는 음식 패대기 사건의 CCTV에서 직원 둘이 모두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직원들 중에서 총괄을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백이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트랙트의 직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는 지금 보세요. 이런 언론 기사가 갑자기 올라왔고요.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칼럼도 갑작스럽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언론 플레이인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겠습니까? 피프티 사태가 온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관계자들, 전문가들, 이제는 광고주들까지 들고 일어섰습니다. SBS 지금 이 사태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저 들 만큼, 더불어서 이 SBS의 과거 충격 전적들과 이력들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가 되면서 정말 피프티 사태 못지않게 이제는 방송국으로 그 여파와 분노가 쭉쭉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고요. 그만큼 제대로 난리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기사가 뭐 새로 고침만 해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논란에 오메가X가 왜 재소환됐나, 허위사실 고소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메가X라는 이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 대표에게 뭐 엄청난 범죄를 당했다라고 계약 해지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등등등의 논란이 굉장히 뭐 오고 간 한 유튜버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 템퍼링, 청탁, 보도 개입이 있었다 등등등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메가X는 이렇게 오랜 시간 걸친 이 모든 혐의들이 인정을 받아 적법한 결정을 얻은 이후에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전속 계약을 새로 다른 소속사와 체결했다. 이전 소속사와 해지된 것은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 인지웅 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SBS 뉴스에서 이거를 또 고정을 해놨습니다. SBS 뉴스 공식 SNS 계정에 오메가X 전 소속사 관련 보도에 대한 일부 유튜버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습니다. 지난해 10월 K-팝 그룹 오메가X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 갑질 피해 사건을 직접 취재한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입니다. 일부 유튜버가 최근 오메가X의 소속사 빼가기 일명 템퍼링에 저와 SBS가 직접 참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당한 건요, 뭐 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억울할 수 있고요. 진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정 댓글까지 남기면서 대처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왜 피프티 사태에서는 공정한 취재와 전홍준 대표님이 엄청난 자료를 넘겨줬다라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이준호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멤버들 상표권 문제 짚은 인물의 인터뷰를 통편집했다. 아주 핵심 사안이었는데 이거는 통편집하면서 자신들의 좀 이 불리한 의견이 나오자마자 아주 빠르게 대처하는 이런 이중적 모습에 대중들은 더욱더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간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여실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상표권 문제를 짚은 인물에 대한 인터뷰까지 통편집했다라는 이진호 유튜버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이 사태가 더욱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자이긴 하지만 유튜버들이잖아요. 이 개인적인 유튜버들만큼의 자료 수집과 공정성 있는 방송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마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중분들이 지금 시점에 와서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폐지 요청이 쏟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찰보다 낫다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어설펐던 피프티 편파 방송의 역풍이 거세다. 시청자들이 대다수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거의 다 등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면서 사실 각종 정치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하며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경찰보다 낫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적인 성과를 내왔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편협되고 편파 방송을 할 수 있나. 당연히 시청자들과 많은 방송가에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연예계에 관련된 이슈만 다뤘다 하면 삐끗했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선민사상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요번 피프티 사태에 대한 이 해석은요. 뭐 그야말로 최악의 해석이 돼서 KBS의 고국진 PD나 노라조의 프로듀싱 담당자인 노라조 PD님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꼬집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하여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많은 시청자들은요.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D수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PD수첩은 경쟁사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경쟁사 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튀고 나올 정도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처참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PD수첩의 등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공식 홈페이지 내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피프티 관련 보도를 해달라 라는 내용이 담긴 다수의 글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다. 뭐 당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김상중 씨가 마지막에 썼던 코멘트,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들 뒤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피프티와 전혀 관련 없는 감성팔이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팬덤에게도 문매를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정성 없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하여 많은 시청자들은 이제는 PD수첩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PD수첩은 과연 이 사태를 취재하게 된다면 공정성 있게 취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이기 때문에 아마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태가요. 지금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때문에 이런 시사고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예능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피프티 사태로 인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콧하겠다라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자,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기사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그것이 알고 싶다. 1만 명이 탈주하고 손절했다. 신뢰도는 수직 하락. 광고 취소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충격적이죠? 이제는 이 피프티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나아가 SBS 방송국 자체가 기간이 흔들흔들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사태를 편파적인 방송으로 조명했다라는 논란이 휩싸였는데 신뢰도는 수직으로 떨어졌고 크게 실망한 시청자들의 탈주와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광고주들을 압박하자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매연, 연재협 전부 다 성명문을 발표했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한 조치라고는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비공개한 조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사과를 하던지 입장문을 발표하던지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뻔뻔하기가 피프티 멤버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고스란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한 행동이 이때까지 비공개 조치 정도에 그친다. 입을 다물수록 시청자들의 분노는 커졌다. 그 분노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프티와 관련한 방송을 하기 전 162만 명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구독자는 단 하루 만에 1만 명이 구독 취소를 눌렀다. 워낙 많은 구독자를 보유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이기에 1만 명의 탈주는 큰 타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만에 손절을 선택했다라는 건 그만큼 실망감이 크고 신뢰를 잃었다는 걸 의미한다. 뿐만이 아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광고주들을 압박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사과와 정정방송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 시청자는 22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올리며 내일 9시부터 전화 한 번씩 해서 CF 광고를 내려달라는 요청만 하시면 된다. 모든 회사 다 할 필요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광고를 모두 날려버리자. 만약 통화 중이면 다른 곳에 해달라. 다른 분이 항의 전화 중이거나 항의가 너무 많아서 순하기를 내려놓은 거다.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하루에 100명이 2군데씩만 해줘도 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100명만 하진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SBS는요. 조선 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광고주들이 손을 떼면서 결국 사과하고 방송 2회 만에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사태를 알고 있는 똘똘한 시청자들은 광고주들을 이용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에 철퇴를 내리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SBS 측에서 지금 고소고발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에 관련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뿐일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접수가요. 170건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배수로 늘어난 43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민원 내용은 검토 중이다. 공정성 위반 관련 소위원회 안건 채택 전망 중이다. 자, 방심위까지 나섰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룹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하여 시청자 민원이 22일 기준 435건이나 접수됐다. 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해당 민원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안건 상정 여부나 기준 시기 등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이 민원 건수도 건수이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이 한쪽에 치우쳐졌다라는 편파 방송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에는 또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안건이 상정될 경우 소위에 회부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태가 공정성 논란으로 인식이 되어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것은 사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 방송이 방심위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인 공정성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많아요. 왜냐? 이 규정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방송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제작 기술 또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만들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고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저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 피프티 사태를 보도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에 엄청난 편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각종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익명 보도와 주관적 의견 위주의 편성을 보도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대의를 저버렸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위에 해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이 공정성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위반 항목이 너무 많은 만큼 아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징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의 심경은 어떠하겠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실제로 전홍준 대표님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전홍준 대표, K-팝 업계의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 경찰의 빠른 조사 촉구 및 더기버스의 추가 고소를 검토한다.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보니 외주업체 더기버스를 고소한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21일 첫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전홍준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여 빠른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스포츠 서울이라는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21일 변호사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프티 사태가 K-팝 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되지만 경찰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획사에서 미래의 K-팝 스타들을 키워내고 있는 후배 제작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은 지금 자신의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 많은 후배 제작자들을 위해서라도 공명정대한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트랙트 측은 백 씨에게, 백 이사죠. 지난 5월 10일부터 인수인계를 지속 요청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한 달 정도 뒤 6월 16일이 되어서야 더기버스 직원의 6개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채 관리자 마스터 계정을 넘겨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추가 혐의가 포착이 돼서 추가 고소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태 제가 볼 땐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그리고 백이사 나아가 피프티 멤버들 모두가 정말 초조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중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 사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치달을지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